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자세 기업구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리우셨죠? 저희 어플 나온 거 플레이 슬리밍고 한번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많이 한번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많이 한번 촬영도 해 보시고 전후 평가로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수정사항이 아직 많긴 하지만 그런 수정사항들 잘 메모하셨다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좀 더 좋은 정보로 그렇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도 저희가 바코디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4월 바코디는 다 끝났고 5월에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바코디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군데가 더 진행될 예정인데 뭔가 수정사항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얼굴을 보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자, 제가 여기 포식자와 피식자를 이렇게 나뉘어 놨는데, 사자가 굉장한 이제 생태계, 포식자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생태계, 지구 생태계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최상위 포식자는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최상위 포식자일 수 있는 이유는 뭐 전문가분들이,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 하나로 뽑는 거는 우리가 두 발로 다니는 직립보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발이죠. 발이 있어야지 서고, 뛰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서고 뛰고 하기 위해서 발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발의 아치예요. 영장류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발의 아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이랑 제가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이제 출첵을 하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발코어예요. 발코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발에도 코어가 있어요. 우리 인체를 봤을 때, 지금 발을 봤을 때 인체랑 거의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가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인체에서 코어는 어디예요? 여기 갈비뼈 밑에 횡격막 부분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골반 기저근까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체에서 코어라고 하는데 발에 이렇게 빗대어서 봤을 때도 딱 아까 제가 마우스로 지금 위치한 이 부분이 코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발의 코어는 하치예요. 코어란 말이 결국에는 중심부, 핵심, 가장 중요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거는 코어 근육. 아까 말했던 횡격막부터 기저근까지. 그 다음에 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발의 아치다. 그래서 발의 코어는 결국 발의 아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발의 아치와 발에 있는 속 근육들은 발에 있는 수많은 관절들을 보호하고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면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발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발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족저근막염, 무지외관증, 발목 불안정성, 아킬레스 건염, 무릎 통증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되고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해부학적인 것부터 간단하게만 볼 건데 이렇게 겉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중간층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해박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모양으로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걸로는 여기 제일 오른쪽 그림 보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근육이 있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쭉 올라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육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근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근육, 새끼발가락으로 가는 근육. 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이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아치죠. 아치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측아치, 외측아치, 이러한 종아치와 횡아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 아치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치를 만드는 건데,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안쪽이 이렇게 띄어 있게끔. 그리고 볼록한 모양,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발등이 볼록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바리 코어가 좋아지게 되면 바리 정렬이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아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충격 분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 분산이 잘 안 되게 되다 보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통증은 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무릎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그리고 목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러한 아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측 종아치, 안쪽에 있는 아치가 발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내측 종아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근육, 무지외전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이러한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무지외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근육이 쭉 이어져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서 붙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치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무지외반,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꺾이는 이러한 질환에도 원인이 되는 게 이러한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링 인대라고 해서 이러한 인대 조직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킬레스, 여기 족저근막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이는 이 하얀색 이 모습이 족저근막이거든요. 여기 발바닥에 위치한 이러한 족저근막도 발이 아치가 잘 살아있을 때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발이 아치가 무너지면 염증의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정상 아치가 있을 때는 충격을 잘 분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치가 분산을, 충격 분산을 잘 못 시켜주다 보니까 통증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관절로 받게 되더라 하는 거고, 이런 약하게 되면 동기를 들기 위해서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근육을 사용하게 되니까 발바닥, 정강이, 무릎, 고관절 이러한 부분에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발바닥에 위치한 내재근이라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아치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재근들이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빠지다 보니까 발바닥이 앙상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나게 돼요. 발바닥이 앙상해져 보이는. 그래서 쿠션 역할을 또 잘 못 해주게 되겠죠. 근육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절에서도 충격 분산을 못 해주고 근육에서도 충격 분산을 못 해주다 보니 우리는 더 족저근막염이나 뭐 지관신경통이나 이러한 통증들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 이러한 통증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각, 그리고 브레인, 운동, 신호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발은 가장 먼저 지면에 접촉하는 부위로서
외부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딱 발바닥을 디딜 때 발바닥에 대한 압력 정보가 뇌에 이제 신경 전달이 되는 건데 발바닥의 올바른 정렬은 당연히 올바른 신호 전달의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발바닥 위치, 발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틀어지게 되면 발바닥에 감각의 저하가 오게 되고 이러한 발의 감각 저하는 뇌에 적절한 신호를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발을 들고 내려놓을 때 정상적인 위치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걷거나 달릴 때 제 위치에 위치하지 못하고 다른 근육들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들이 빠르게 경직되고 피로도가 쌓여서 붓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무너진 신체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신체 또한 다 틀어지게 돼요. 발아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무릎의 위치 변화도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무릎의 위치 변화는 또 골반의 위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골반의 위치 변화는 위에 척추의 옆으로 휘어짐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떨어지고 얼굴이 틀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발이 코어가 무너지게 되면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체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치가 무너졌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평발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여기 주상볼이라고 하는 뼈인데, 제일 튀어나온 뼈에 뼈를 기준으로 점을 찍어요. 앉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일어난 상태. 일어나게 되면 체중이 지지가 되면서 아치가 살짝 무너지겠죠. 그래서 앉은 상태의 기준점과 선 상태의 기준점이 1c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보통 평발, 하치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새끼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죠. 발가락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보여지면 평발, 그러니까 아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아치가 잘 살아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셔도 좋아요. 이번에는 이러한 그러면 평발, 아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주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말을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발가락 벌리기 운동이 내측 조마치 높이와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한 논문인데, 보통 이제 발가락, 그러니까 발아치 살리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뭘 많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본 것처럼 발가락 말기 운동. 발가락 말기 운동 뭔지 모르시겠으면 타월 말기 운동. 타월 바닥에 깔아놓고 그거 타월 쥐는 연습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거나? 그러한 운동들도 많이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짧은 발 운동, 그 다음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을 발 근육 강화 운동으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가락 말기 운동은 주로 장지 굴근과 같은 발의 외제근들을 많이 동원하며 짧은 발 운동과 발가락 벌리기 운동은 단무지 외전근과 같은 발의 내제근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저도 발가락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바코디 같은 곳에 가서 발가락이 잘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제근은 그냥 큰 근육, 대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근육 운동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소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소근육 운동은 발가락을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발가락을 좀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한 상태에서
좀 좁혀주는 움직임을 하는 소근육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은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발가락 굽히는 운동이 안 나와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제일 먼저 아치 살릴 때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발가락이 자, 이렇게 굽혔을 때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관절이 여기 밑에서 한번 꺾이고 위에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발가락이 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제 밟으면 어때요? 아치가 이렇게 조금 더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아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혹시 잘 되는 분 계세요? 이러한 아치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동일하게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굽히고, 발을 밀고. 발을 밀 때 발가락 굽힌 게 안 풀려야 돼요. 최대한 안 풀린 상태에서 발을 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발바닥 안쪽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나시나요?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발바닥 안쪽, 아치 있는 느낌이 좀 뻐근한 느낌이 나면서 그쪽으로 힘들어가는 느낌까지 느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 아치가 안 만들어지고 너무 위든 아래든 일자더라 혹은 발바닥 안쪽에 아치 있는 부분에 힘 들어가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또한 발 근육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대근육 운동.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움직임이 일단 나와야지 작은 운동 움직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여기 논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논문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여기 발바닥과 땅 바닥과 여기 제일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길이, 높이를 체크하고 일어선 상태에서 일어서게 되면 아치가 조금 낮아지게 되니까 낮아진 상태에서의 높이를 체크를 해서 아치가 많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을 때 균형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균형 감각도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한 발로 선 상태에서 균형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Y 밸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 자세, 옆으로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자세에서 Y자 모양의 물건을 두는 거거든요. 여기 뒤쪽에 보면 물건을 두 개 놔뒀죠. 그리고 앞에 하나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한 발을 든 상태에서 발끝으로 물건들을 가볍게 터치하고 다시 올리고, 터치하고 다시 올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터치하고 다시 올리는 이게 Y 밸런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한 거는 이러한 발가락 벌리는 운동. 발가락 벌리는 운동은 지금 여기 힘 뺀 상태에서 있는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새끼 발가락을 먼저 땅에 짚게끔 하고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멀리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은 붙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위로 들리게 되겠죠. 이러한 운동을 시킨 다음에 앞에서 봤던 하치를 살리는 운동, 밸런스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영상으로 저의 깨끗한 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끼발가락 좀 내리고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멀리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새끼발가락을 더 멀리 가져가려고 엄지발가락을 더 멀리 가져갈 움직임 보이세요? 새끼발가락 짚고 엄지발가락 짚으면서 발가락이 최대한 더 벌어질 수 있게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바닥에서 떠 있죠. 아까 발가락 잘 움직이셨던 분들은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잘 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서 반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벌리는 운동을.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위에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엄지발가락 짚고, 새끼발가락 짚고, 엄지발가락 찝은 상태에서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멀리 가져갈 수 있게끔. 다시 새끼발가락 눌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눌리고, 최대한 멀리 가져갈 수 있게.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앞에 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발가락을 잘 움직여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되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해보시는 분들 중에 잘 되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고 이러한 운동들을 하니까 아치가 살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다른 논문에서도 앞에서 논문에서 쇼풋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발 운동이라는 게 쇼풋 운동인데 이러한 쇼풋 운동 또한 발의 안쪽 세로활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를 봤을 때 쇼풋 운동 또한 아치와 균형에 상당히 좋더라 하는 거거든요. 쇼풋 운동이라는 거는 여기 앞발과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첫 번째 발허리뼈의 머리를 뒤꿈치 쪽으로 당기는 근수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결론에서 보면 숏풋 운동은 발 내재근 중 엄지벌림근의 강화를 주 목적으로 적용되며 그 결과로 안쪽 세로활, 그러니까 안쪽의 아치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검증된 운동이었다. 검증된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발아치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 운동 하시면 좋은데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풋이라는 게 결국에는 짧아지는 발이라는 건데 힘을 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짝 발이 쪼그라드는 거 보이세요? 지금 힘 뺀 상태에서 힘을 주면 살짝 발이 쪼그라드는 거. 지금 원래 발 살짝 줄어드는 발. 이렇게 발이 살짝 짧아진다라고 해서 숏풋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옆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여기 중족골의 골두라는 부분인데 이 앞꿈치 있는 부분과 뒤꿈치 있는 부분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치 있는 부분은 위로 들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들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큰 움직임이 아니라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치 들린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발가락 근육을 쓰지 않고 여기 안쪽 근육만 쓰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제 마우스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힘을 줘서 발 뒤꿈치로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혹시 이거는 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이렇게 작은 근육 운동하는 게 꽤 힘들어요. 저도 하다가 쥐가 날 뻔했는데 이게 이제 쇼풋 운동이에요. 제 발가락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힘 뺐을 때 바닥에 닿아 있다가 힘 줬을 때 엄지발가락이 오히려 살짝 들리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은 엄지발가락을 제가 발에 힘을 뺀 상태에서 당기는 운동을 발가락 힘으로가 아니라 발 안쪽의 아치 힘으로 당기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가락 힘은 최대한 안 준 상태에서 당기는 그러면서 아치가 사는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고 발바닥 아치 쪽에 당연히 힘 들어가는 느낌까지 느끼면서 하셔야겠죠. 이렇게 발 운동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가락 굽히는 일단 그 큰 근육 운동을 먼저 하시면서 그 큰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거. 제 발목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발목이 움직이는 거 계속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발목에 있는 근육을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건데 아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당연히 힘쓰면 안 되겠죠. 바깥쪽과 바깥쪽과 엄지발가락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이 뜨이면 안 되거든요.
하치 살릴 거라고 너무 바깥쪽으로 힘줘서 엄지발가락이 뜨이는 분들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게 되면 발목의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쉽고 조금 매트나 조금 수건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겹쳐서 밑을 좀 푹신하게 하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으시고 딱딱한 바닥에서 강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발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꽤 생각보다 힘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을 움직이는 거, 이때 계속 디디고 있는 쪽 발목은 힘을 써가면서 해야겠죠. 축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저는 플레이트를 한번 박았다 뺐는데 그 왼쪽 발목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발목 운동은 이렇게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 운동을 했으면은 이제 인체, 발의 코어 말고 인체의 코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코어 프로그램이 병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제가 보고 가져온 건데 다 가져오진 않고 코어 운동을 그냥 이런 걸 했다라는 것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되게 다양해서 뭐 잘 모르겠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 거는 여기 복식 호흡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복식 호흡을 했네요. 이만큼 복식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코어 운동, 몸에 대한 코어 운동을 했더니 균형이 좋아지더라, 균형이 좋아지더라 하는 거. 균형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발목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코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을 잡는데. 그리고 또한 이거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엉덩관절 훈련 프로그램이 자세 제어와 발목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제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드는 거. 그래서 엉덩이에 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면 스쿼트를 또 하실 텐데, 두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로 스쿼트. 한쪽 다리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두 발로 지지가 안 되고 한 발로 지지가 되다 보니까 균형이 더 흔들리면서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쓰이는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한 다리 스쿼트,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라는 거는 엉덩이 뒤로 빼면서 상체가 좀 앞으로 숙여지는 이러한 자세들. 크게 생각했을 때 엉덩이 운동을 했을 때 자세 제어와 발목 기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이 좋아지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발가락 움직이는 거, 발목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거, 플러스 이러한 코어 운동들을 잘 해야겠죠. 저희 있는 바른 자세의 중체 같은 경우에 코어 셋, 그러니까 코어 세팅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골반을 잡고 이제 복부 안정감을 주다 보니까 코어 세팅이 되게 되는데 이런 코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발가락 움직이는 거, 발목 움직이는 거, 그다음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운동들을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러한 중체가 균형 잡는 연습, 그리고 발의 아치를 살려주는 운동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또 발코어에 대해서 새로운 또 개념인데요. 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는지 작년 기억이 안 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스퍼가 한국에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리그 올스타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관을 상암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뭐 공을 차고 이렇게 뭐 개인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무엇을 좀 중점으로 봤냐면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좀 많은 집중을 했어요. 근데 특히 이 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도 정말 K리그 올스타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올스타를 만들어 놓은 팀하고 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랑 경기를 한 거였는데 이 토트넘 선수들의 발목을 보니까요, 얼마나 유연하고 발목이 자유자재인지 저는 그때, 아, 이 선수들과 K리그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장 그 기초적인 발목과 발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발코어라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최고의 성과는 발에서부터 출발하고 발목과 발의 안정성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말씀드리고 바른 자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몸의 코어가 그렇게 우리 움직임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보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코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쿼트를 하실 건데요. 자세를 잡아주시고 스쿼트를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좀 쉴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토트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스쿼트 70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스쿼트 1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늘 보니까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삼성 스쿼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스쿼트 자세에서 우리가 하면 안전히 앉을 때 올라오는 동작이 하나인데 앉는 자세를 3번을 끊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최고 수축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번을 나눠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을 가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15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에 힘주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훨씬 코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절반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열 번째 내려갑니다. 몸이 숙여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코 세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다섯 개 남았는데요. 중간에 조금 축축한 데 내려간 상태에서 멈추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오지 말고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제 구형에 맞춰주십시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이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운동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5초 버팁니다.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네. 최대 수축 지점에서 멈추면서 강력한 수축 활동으로 스쿼트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십시오. 오늘 조건 마스터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슬리밍고 플레이 슬리밍고 앱에 대해서 우리 조건 마스터님이 일부에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또 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폰 기종에 따라서 QR을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갖다 대시면 다운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쓰시는 폰에서 앱의 다운로드를 플레이 슬리밍고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다. 12초도 안 걸리게 자세를 평가해드리는 앱입니다. 이 앱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수정사항들을 많이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이 앱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혁명적인 놀라운 건강관리 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우리 발포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가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저희 슬리밍고 그룹이 추구하는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선봉장인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일명 박코디 오프라인 교육의 일정입니다. 각 지역별로 시간과 장소를 참조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줌을 통해서 발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프라인에서 상담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수준을 좀 더 높여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꼭 한번 박코디 신청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정말 양질의 교육이에요. 이런 박코디 교육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삶의 질, 나아가서 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과 가족들까지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이 되시면 어디로 또 참여를 하시면 됩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33 출첵입니다. 33일을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약 120만 원 상당의, 13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지고요. 그렇게 또 66일을 하시게 되면 함께 참여하는 분과 33 출첵을 완료하게 되면 66일을 하신 분에게는 또 추가적으로 P88이라고 하는 바른 골반을 만들어드리고 안정적인 코어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그래서 66일 완주를 하시게 되면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회사에서 지금 마구 팍팍 풀고 있는 전국민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이 출첵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무료죠. 참여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이 아직 오후에 할지 아니면 오전에 할지 그 부분만 픽스가 되면 4월 달도 4개 지역에서 크게 창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제주 본사에서 5월 14일부터 해서 서울 경기 지역은 5월 16일 그리고 대전은 5월 22일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정을 잘 참여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선택하셔가지고 꼭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을 느끼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어떤 방향으로 좀 그려나가야 되는지 청사진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철학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진행 우리 조부구 마스터님 해주셨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를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15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125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6일인데요. 다산의 메시지, 인력을 가지고 같이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노의 말씀인데요. 도의 뜻을 두고 덕을 지키고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인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 공자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바로 아주 심플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지위나 명성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쌓아가는 일상이다. 그래서 다산의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도 다산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충실하게 내 삶을 추구해 나가고 배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산이 주장하는 실학의 근간이 된 것이죠. 결국은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 이름을 떨치고 또 내가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가 아니라 그냥 어떻든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하는 그 사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 경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삼삼 출첵을 참여하시면서 정말 남들이 그냥 보여주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꾸준하게 일상을 반복하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주제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눈 주제를 가지고 이걸 한 4, 5일 정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것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240조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리더가 계신데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그분이 나올 겁니다. 오늘 다 당장에 공개되진 않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흙수저였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결국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이 35가지의 인생의 원칙이 있다는 건데 그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취할 것과 우리들이 적용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받아들이실지 또 실천을 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만 나눌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행일치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매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3번을 외친다. 우리의 뇌는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내가 뭔가 집중하는 대상을 그대로 필터링해서 그 외의 것들을 다 가지쳐버리고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만 수용하게끔 우리 뇌 자체의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시스템이 프로그래밍이 될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의 뇌가 프로그래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자명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뇌와 우리의 뇌로 영향을 받는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1회 휴식으로 번아웃을 예방한다. 이제 번아웃은 탈진,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아무리 즐겁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폰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번째는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사와 취향. 다섯 번째는 굉장히 자주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확히 기록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들을 숫자로 정확히 기록한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지금 같이 공감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스쿼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33 스쿼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15개를 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는 15개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개를 하고 17개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와 숫자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일 대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세 가지 이상 만든다. 그래서 삶을 너무 일 중심으로 가져가서는 또 삶이 너무나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한 취미이든 전혀 무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발전적인 취미를 세 가지 이상 만든다면 역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속 좀 쪼개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초 생존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한 번쯤 이제 새로운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현금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계 통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경제 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관리하는 데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실천을 해서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제 인생관과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 문제는 어떻게 내가 돈을 버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또는 통장의 잔고를 봤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또 수입이 적지 않은데 왜 항상 내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고 왜 급여날 통장의 돈은 내 통장만 스치고 지나가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결국은 그 통장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재정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통장을 세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통장을 세개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게 같은 은행의 통장이든 아니면 다른 은행의 통장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떤 금융사도 여러분들의 예금자 보호액은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통장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상의 이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을 다르게 해서 세 개 은행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그 통장별로 각각의 목적을 구분해 놨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통장 하나로요, 급여가 들어오고, 이 급여가 들어온 것에서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쓰고요, 또 각종 지출이 일어나고, 세금이 빠져나가고,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뭐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경우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의 통장에서 가계부를 쓰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 그분이 옳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의 통장을 만들어서 구분을 시켜놔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분 지어 놓은 통장에, 세 개의 통장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각각의 은행의 통장에는 또는 그 여러분들이 지정한 목적의 통장에는 각각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 통장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현금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관리되고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심플한 여러분들에게 현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 방법은 그럼 누가 사용했느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자 기업가이자 정치가이자 철학가이자 또 발명가이기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이 기축통화죠. 미국의 달러에서 가장 비싼 달러가 100달러예요. 가장 큰 화폐예요. 화폐 가치가 큰 게 100달러죠. 그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조기 은퇴, 파이어족의 어떻게 보면 시조예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40대 이전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나? 물론 돈을 잘 버는 사업 수완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벌더라도 돈이 없는 부자 거지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자 거지들. 수입은 1,000만 원, 2,000만 원, 억대가 되는데 항상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입이 억대가 아니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항상 통장에 플러스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제 이분법으로 세상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돈을 잘 벌어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결국 돈을 관리하는 재정관과 돈을 관리하는 어떤 원칙, 그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내일 토요일이군요.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요일이죠. 지금 이제 11시 5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통장을 3개를 갖고 계시면 그 통장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내가 각각 어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준비를 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바로 적용하시게 되면 분명히 결단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사용하고 가용하게 여러분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칙을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힘차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